해저 케이블 고장의 주범, 아직도 상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어 훼손은 실제 있었지만 현대 기록에서는 매우 드문 원인입니다. 진짜 범인은 우리 머리 위 바다를 떠다니는 거대한 쇠덩이들입니다. 강철 다치 해저를 끌리면 케이블을 절단하고 우회망에 혼잡을 만듭니다. 해저 케이블 고장의 65.715%가 정박과 어업 활동에서 발생합니다. 오늘은 인터넷 단선의 주된 인적 원인과 그 예방 원칙을 공개합니다. 왜 선주는 케이블을 피하려 다치나 그물을 포기하기도 할까요? 국제법은 합리적 예방 조치를 전제로 희생한 장비의 보상을 규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케이블을 보호하는 예방 조치와 규칙, 닷과 어구 사고를 다루는 국제법의 원칙을 살펴봅니다. 상어보다 더 잔인하고 빈번한 파괴, 그 이면의 경제학이 공개됩니다. 이 사고가 나면 우회 경로에 지연과 혼잡이 생깁니다. 수천 년의 기록을 지키기 위한 인류의 가장 집요한 생존 본능. 지금부터 진짜 빌런, 강철의 침입자의 정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7화, 진짜 빌런, 인간과의 숨바꼭질,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어가 전선을 씹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진짜 위험은 선박의 정박 장치가 바닥을 긁으며 지나가는 앵커 드래그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의 갈고리 무게는 수십 톤, 체인 무게만 수백 톤이죠. 이 거대 쇳덩이가 바닥을 쓸고 가면 3m 매설벽도 무용지물입니다. 특히 저인망 어선의 그물은 더 교묘하게 케이블을 낚아챕니다. 상어는 호기심에 깨물지만 인간의 도구는 아예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수치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고장의 5.75%가 정박과 어업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배들은 케이블이 있는 곳에 투묘를 시도하는 걸까요? 폭풍으로 엔진이 고장나면 배는 멈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장비를 내립니다. 이때 바다 밑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확인할 여유는 없습니다. 잘못 내린 닫힌 케이블을 끌어 심각한 고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홍해나 지부티 같은 요충지에선 매주 이런 사고가 터집니다. 수조 원의 데이터가 단 몇 초 만에 고철 덩어리에 의해 잘려나가는 셈이죠. 인류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기막힌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제 이막에서 UN 해양법 협약 제115조의 보상 원칙을 공개합니다. 협약은 합리적 예방 뒤 장비를 희생한 선박 소유자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재산권과 공공선이 충돌하는 심해의 법정, 그 흥미로운 세계로 안내합니다. 선박 소유자가 다치나 어구를 포기하면 실제 재산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협약은 합리적 예방 뒤 희생한 장비에 보상 원칙을 둡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상을 지탱하는 법과 공학의 하모니를 확인하세요. 케이블을 지키는 수단은 강철 외장뿐 아니라 예방 행동과 규칙입니다. UN 해양법 협약에 담긴 국제 규칙입니다. 제115조는 다치그물 어구를 희생한 선박 소유자의 보상을 다룹니다. 만약 갈고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려다 선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의나 과실로 케이블을 훼손하면 각국법에 따른 책임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합리적 예방 조치를 한 뒤 케이블을 지키려 장비를 포기했다면 협약은 케이블 소유자가 희생된 장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보상은 국가의 약속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한 케이블 소유자의 의무입니다. 합리적 예방 뒤 발생한 장비 희생의 경제적 손실을 보존하는 조항입니다. 법 조항만으로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의 훼손 여부는 항적과 물적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은 선박 항적과 케이블 흔적, 작업 기록을 함께 조사합니다. 실수인지 고의인지 판단하려면 정황이 아니라 확인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과장된 음모가 아니라 예방 조치와 책임, 조사 기준입니다. 이제 인간 활동을 넘어
자연재해가 만든 다중고장으로 넘어갑니다. 닻이나 어구를 포기하는 결정은 선박 소유자에게 큰 손실입니다. 닻이나 어구를 포기하는 결정은 선박 소유자에게 큰 손실입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지구 반대편 수백만 명의 통신을 살린다는 것을 압니다. 자동 보상이 아니라 사전에 합리적 예방 조치를 했는지가 전제입니다. 손실보상 규칙은 케이블을 피하려는 예방 행동을 뒷받침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세상을 잇는 건 인간의 약속과 책임입니다. 케이블 보호는 설계뿐 아니라 예방 조치와 보상 규칙도 함께 작동합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전쟁 중에도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유튜브를 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심해의 생존 본능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인간발 사고를 넘어 지구 자체가 일으키는 심해의 방역을 보러 갑니다. 인터넷을 끊는 진짜 빌런은 상어가 아니라 배에서 내려온 갈고리입니다. 해적 케이블 사고의 5.75%는 정박과 어업 활동에서 비롯됩니다. 케이블을 피하려 닻이나 어구를 포기했다면 비용 보상 문제가 생깁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제115조는 이때의 보상 원칙을 규정합니다. 합리적 예방 조치를 했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보상 대상이 됩니다. 상어는 억울합니다. 인간의 도구가 훨씬 더 치명적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법과 공학의 조화로운 방어전. 우리가 누리는 연결은 이런 예방과 복구 체계 위에 있습니다. 무거운 침입자로부터 인터넷을 수호하는 인류의 지혜를 확인하세요. 제115조는 방패가 아니라 희생 장비의 손실을 보전하는 규칙입니다. 장비의 가치보다 문명의 연결을 우선하는 거대한 철학의 힘. 본능의 파괴를 기술의 지혜로 이겨낸 인류의 놀라운 적응기입니다. 국제법의 핵심은 예방 조치와 책임, 보상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밑바닥에선 이 보이지 않는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15조는 인터넷 우선권이 아니라 손실보상 원칙입니다. 이제 케이블의 진짜 적, 쇠덩이의 물리적 파괴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갈고리는 단순히 선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인장력으로 선을 당깁니다. 케이블 내부의 유리 가닥들은 강한 인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죠. 왜 더 단단하게 만들지 못하나요? 강철을 더 많이 두르면 안 되나요? 무게 때문입니다. 너무 무거워지면 배에 실을 순 없고 수리도 힘듭니다. 그래서 인류는 물리적 강도 대신 감시와 법이라는 예방책을 선택했습니다. 운영사는 선박 위치 정보와 항적을 바탕으로 케이블 구역을 모니터링합니다. 당신 지금 위험구역에 있어요. 당장 이동하세요. 정교한 감시도 모든 사고를 미리 막지는 못합니다. 의도적 훼손 가능성은 제기되지만 사건별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체를 숨긴 선박이 의도적으로 특정 노선을 끊고 도망치는 것이죠. 단선 원인은 항적과 케이블 흔적, 작업 기록을 함께 조사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인터넷의 진짜 위협, 그 실체가 공개됩니다. 철제 발톱보다 더 차가운 지정학적 욕망의 현장으로 가볼까요? 이제 억울한 상어를 뒤로하고 진짜 진범을 추격하는 산막으로 갑니다. 상어는 억울합니다. 인터넷을 끊는 진짜 쇠덩이는 따로 있거든요. 2008, 2013년 상어 원인은 0건이었지만 정박과 어업 사고는 계속됩니다. 케이블을 피하려 장비를 포기한 선박 소유자를 위한 보상 조항입니다. 합리적 예방 후 희생된 장비 손실을 보전하는 국제 규칙입니다. 보상은 고의 단선을 막는 벌칙이 아니라 적법한 희생의 비용을 보전합니다. 사고와 고의 훼손을 구분하는 증거 확보가 새로운 과제입니다. 민간 선박을 이용한 공격을 단정하지 않고 조사 기준을 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로운 연결 뒤에는 이토록 처절한 방어전이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명을 수호하는 기술과 법의 힘,
예방 규칙과 감시를 결합해 케이블 사고 위험을 줄입니다.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예방 조치와 책임 기준입니다. 현대 문명의 신경망을 지키는 가장 단단하고도 위대한 방패, 수조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가장 집요한 방어 전략. 우리가 대륙 너머와 소통하는 기적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케이블 보호를 위해 장비를 희생했을 때 적용되는 제125조의 원칙을 확인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물과 갈고리가 얼마나 무서운 빌런인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기술과 법의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로 확장되고 있죠. 바다 및 데이터 고속도로는 현대판 실크로드이자 가장 취약한 목줄입니다. 누가 우리의 선을 끊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미래의 수사 기법이죠. 장비가 남긴 흔적과 RIS 기록을 대조해 진범을 찾아내는 집요함. 우리는 이제 법과 기술로 심해의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115조가 자동으로 닫혈단을 명령하거나 인터넷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이지 않는 헌신 덕분에 우리는 오늘 아침의 뉴스를 지연 없이 봅니다. 하지만 인간의 실수를 넘어선 자연의 거대한 분노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3m 성벽도, 국제법 조항도 단번에 휩쓸어버리는 심해의 유령. 강철의 침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파괴력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해저통신 기술이 가장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 압도적 순간들. 이제 우리는 인간 빌런을 뒤로하고 지구 자체가 일으키는 방역을 보러 갑니다. 바다 밑에서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이동하는 심해 저탕류를 아시나요? 이제 2006년 대만 지진 뒤 저탕류 손상 사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인터넷 속도를 위협하는 진짜 쇳덩이는 상어가 아닙니다. 해저 케이블 고장의 97.75%를 차지하는 정박과 어업 활동을 아시나요? 유엔 해양법 협약 제115조는 희생된 다처구의 보상을 규정합니다. 국가가 아니라 케이블 소유자가 조건 충족 시 손실을 보상합니다. 고의 훼손 가능성도 사건별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현대판 실크로드의 패권 전쟁.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이토록 정교한 법과 기술의 방어전 덕분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명을 수호하는 인류의 생존 전략을 기억하세요. 상어의 실제 연관은 인정하되 주된 위험은 인적 사고로 봐야 합니다. 제115조는 예방 조치를 전제로 한 보상 원칙입니다. 국제법은 책임과 보상을 나눠 케이블 보호 행동을 뒷받침합니다. 예방과 보상 기준을 함께 세워야 케이블 보호 행동이 작동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는 이 위대한 방어전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륙 너머와 소통하는 기적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장비를 희생한 선박 소유자의 손실도 조건에 따라 보존돼야 합니다. 인류는 이제 기술과 법의 힘으로 심해의 안전지대를 구축했습니다. 인간의 실수는 예방 규칙과 책임 체계로 줄여갑니다. 하지만 바다는 늘 예상치 못한 변수로 가득한 거대하고 위험한 공간입니다. 인간의 강철의 침입자들이 멈춘 자리에 이제는 지구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진 뒤 케이블을 위협한 시속 수십 킬로미터의 심해 저탕류를 아시나요? 이제 인적 사고를 떠나 자연재해가 만든 연쇄 손상을 봅니다. 2006년 대만 지진 뒤 저탕류는 아시아 통신망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KDDI 주요 노선은 약 49일 만에 거의 복구됐고 포설은 지형에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우회와 복구 체계도 대규모 자연재해 앞에서는 시험받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도전하고 때로는 순응하며 길을 내는 해저 통신 기술의 사투. 국제통신망을 지키기 위한 인류의 가장 집요한 노력을 함께 확인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해저를 이동한 저탕류를 만납니다. 저탕류가 여러 케이블을 손상시킨 2006년 대만 지진의 전말. 약 49일의
복구 기록과 현장별 여유길이 설계를 살펴봅니다. 다음 편 심해의 눈사태 2006 대만 지진에서 이어집니다.